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특허정보원의 박진규입니다. 예, 저기 2시부터 오랜 시간 많이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앞에 이제 특허청의 김태규 사무관이 잠깐 언급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된 관계로 한 15분 정도 잠깐 짧게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이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사업이라고 주제가 잡혀서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잡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원본 증명이 무엇인가, 원본 증명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 보호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본 증명 서비스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잠깐 그 제약협회에 가서 제약협회가 사실 한미 FTA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세미나들을 많이 했고요. 어제 이제 지금 오늘 주제에도 있었던 허가특허 연계제도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저도 이제 비슷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이제 넣어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제 앞서 이제 한미 FTA로 인해서 부경법 개정이 된 제도 이제 비밀유지 명령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한미 FTA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입법 예고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경법 개정안이 이제 총 3가지가 항목이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 조항하고 영업비밀 보유사실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과 마지막 이제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 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하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영업비밀 보유사실 증명하는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원본 증명제도 도입은 앞서 말씀드린 특허청 김태규 사무관님 말씀드린 내용은 소송 단계에서 영업비밀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입니다. 역시 한미 FTA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도인데요. 이 원본 증명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은 소송 단계에서는 비밀 유지 명령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출 방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원본 증명 제도는 기업 내에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역시 침해 소송을 했을 때 그 보유 사실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유 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구조의 2, 구조의 3, 구조의 4, 구조의 5까지 총 4가지 조문을 추가해서 이제 영업비밀이 유출 없이도 그러니까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제 입증을 좀 원활하게 하는 제도 도입입니다. 영업비밀의 개념은 앞서 이제 김태규 사무관님이 아주 좋은 자료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미 FTA 발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R&D 과정을 통한 이제 특허 전략에만 집중이 돼 있지 이후에 그러니까 특허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영업비밀 전략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코카콜라 보시면은 사실 이게 이제 1910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랍니다. 근데 최초에는 의약품으로 만들어졌다가 이 의약품이 그러니까 소화제로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맛이 좋아서 이런 음료로 식음료로 바꾸게 된 거였죠. 근데 만약 이때 코카콜라가 이제 특허를 냈다라고 하면은 사실 20년 정도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권리 범위만 받아서 이후에는 크게 성장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1900년도 초반에 이미 이제 영업비밀로 관리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현재까지 이 기술에 대한 핵심 레시피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고 그 관리를 통해서 현재 코카콜라의 브랜드는 전 세계 국가 1위, 2위 정도에 들어가는
그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이제 기업 내지 뭐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기업 내에 이제 특허 전략뿐만 아니라 특허 위의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뭐 원본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영업비밀에 대해서 그 법조항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영업비밀은 이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비공지성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뭐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는 비밀 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잠깐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가졌을 때 영업비밀로서 이제 뭐 인정을 받고 독점적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법률은 이런 독점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잘 영업비밀 요건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 취득이라든가 부정 공개 형태로 침해 행위, 그러니까 침해 행위죠. 그런 침해 행위 통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독점권과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원본 증명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업비밀은 여타 이제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 등록 공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기탁제도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국내에도 유사 제도가 있습니다. 뭐 기술 임치라든가 아니면 공증,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소를 통한 공증 부분인데, 그런 거를 실시하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입증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망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외부 유출 우려 때문에 사실 영업비밀 존재라든가 보이시죠? 입증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이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경법 개정안을 통해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뿐만 아니죠. 기술과 관련된 모든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는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나 시간 정보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소송 단계에서 이 전자파일의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비밀 유지 명령 제도를 통해서 딱 펼쳐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다, 내가 맞다라고 하기가 좀 불편한 거죠. 법원에서도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뒤에 뭐 기술 유출에 뭐 대비한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뭐 공시 유출이 뭐 잘 되고 뭐 유변조가 쉽다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본 증명 제도를 활용한 이제 서비스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좀 모색을 해봤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이제 전자지문을 활용했는데요. 전자지문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에는 이제 지문이 있죠. 여기 손에 있는 지문도 있고, 뭐 안구에 있는 이제 뭐 별도의 이제 이런 인식이 있듯이 각각의 전자파일에도 각각마다 전자 지문값이 있습니다. 뭐 IT 업계에서 이거를 이제 해시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시값의 특징은 일단은 원본 유출이 안 됩니다. 해시값을 가지고 원본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요. 그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고유값이기 때문에 전자파일 형태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은 바로 이 전자 지문의 해시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이 영업비밀이 존재했다라는 걸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공위성의 시간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정보를 통해서 시점까지 확인할 입증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대상 부분은 이제 뭐 제조업, 연구개발업, 투자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쪽 가운데 있는 연구개발업에 속해 있는 연구노트라든가 이제 직무발매 신고서가 대부분이고요. 뭐 특징적으로 이 투자업이나 이제 경영 쪽에 관련돼서 고객 그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판매 전략에 관련된 사항들도 현재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운영 방식입니다. 운영 방식은 그 제도는 이제 뭐 제도화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홈페이지 방식, 현재 이제 tradesecret.or.k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이용자 PC에서 전자지문을 직접 추출하고 이 전자지문 값을 이제 저희 쪽으로 보내주면은 이제 원본 등록이 되는 구조 하나가 있고요. PC 에이전트 방식이라고 해서 이 tradesecret.or.kr에 그 위치해 있는 PC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개인 이제 PC 설치 그 프로그램으로 뭐 한 건이 아닌 다량의 건을 활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서버 에이전트 방식인데, 서버 에이전트 방식은 이제 대량을 이용을 하는 기업들이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에 있는 KMS라든가 내부 이제 IT 시스템 서버하고 저희 쪽에 있는 그 서버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 서버와 직접 연계해서 그 해당 폴더에 자료가 올라가면 바로 원본 등록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이 환경상 좀 시간 관계상 일단은 저희 쪽 이제 네이버 블로그 쪽에 가시면 해당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장표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접속 방식은 일단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존재하고 시점, 전자지문과 공인 시간 정보 가지고 이제 그 입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등록을 하시면은 이후의 절차는 이제 뭐 파일을 올리셔서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 확인이 되고요.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실 때 반드시 동일 파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의 변조가 있으면은 저희 서버 쪽에 가지고 있는 전자지문 값하고 그 이용자께서 가지고 계신 전자지문 값이 다르게 되어 원본 검증했을 때 이렇게 진본이 아닌 위변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 에이전트 방식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점은 모든 메뉴가 하나의 창에 있어서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활용 메시입니다. 이제 이 활용 예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거 원본 증명제가 쓰일까라는 부분인데요. 뭐 간단한 예제로 보통 이제 제조업체 A사가 있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도급 업체한테 뭐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하고 비밀주의 계약 체결해서 이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도급 업체가 악의적으로 영업비밀 유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A사가 약간의 자금난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투자업체가 어떤 기술이 좀 보고 싶다, 그걸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그럴 때 이제 유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일단 먼저 원본 등록, 원본 증명 제도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시점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유출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이후에 사용하시게 되면 시점이 후순위가 돼서 그 실전에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원본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유출 분쟁이 있었을 때 다시 검증 요청하신 다음에 그 해당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시면은 해당 영업비밀의 원본 존재 및 뭐 시점의 확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가적으로 만약에 영업비밀 가지고 계신 거를 타 기업이 정말 역설계를 잘해서 똑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억울하죠. 그럴 때 이제 선사용권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때도 해당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리 해두신다라면은 선사용권 주장에 용이한 그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그때는 이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이었다는 조건이 좀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영업비밀 보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업에 계신 분들이 특허 전략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 정말 이제 R&D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인가를 잘 모르시고 계셔서 이 뭐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지만 기술 유출 사건이 지금 11년간 9배 증가하게 되고요. 특허청에서 작년에 한번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기업의 법무 특허 보안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무려 58%가 영업비밀 보호 요건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영업비밀이라는 게 잘 모르시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허청과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그다음에 관리체계 구축, 그다음에 관리인식 제고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좀 재조합을 하면은요, 인식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교육 규제도 만들고 저희가 직접 방문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가 컨설팅 개념의 이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솔루션적인 도구적인 부분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원본증명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는 지금 이제 3가지 주제 7가지 테마로 이제 제작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현재도 나온번씩 영업비밀 이야기라 해서 이제 저희 한국특허정보원과 이제 뭐 특허청에 이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요.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이 교육 자료를 만든 이후에 그 IP 아카데미 통해서도 배포할 예정이고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기업에 직접 제공해서 영업비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 설명회를 그러니까 수도권 포함 10개 지역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영업비밀 보호 컨퍼런스를 9월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그 영업비밀 관련된 뭐 우수 사례라든가 유출 대응 사례,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뭐 접해 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법률 상담, 그다음에 영업비밀 관리 상담뿐만 아니라 방문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대표 전화 서비스로 1666-052를 이제 두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 지식 파트너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 쪽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셔도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준관리 시스템 개발 보급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업들이 지금 뭐 그 비용이나 인력의 그 문제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뭐 KMS나 이제 그 EDMS 통해서 문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은 중요 문서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계셔서 이 현재 쓰고 계신 시스템에 영업 비밀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만들어서 이제 보급할 예정이고 현재 그 개발 보급과 관련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본 증명 제도인데요. 이거는 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제 프로세스 부분은 이제 가셔서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특허 전략뿐만 아니라 영업 비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 요건이 이 3가지라는 거, 비공지성, 경제 유용성, 그 다음에 그 비밀 관리성이 있다라는 이거 하나 꼭 외우고 가시고요. 두 번째는 앞서 특허청의 김태규 사무관님이 말씀하셨던 소송 단계에서 비밀 유지 명령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가 원본 증명 서비스 활용을 못 하더라도 그 제도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송 단계에서 이제 그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도 이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가 있어서 관리 단계에서 유출을 막으면서도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